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맛있는 소리가 가득한 저녁 시간. 어머니 시장하셨죠? 아유, 우리 며느라가 고생했다.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밥상에 뭐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데요 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고 저희 집에 계신 동안 편하게 계세요. 그래요, 엄마. 더 이상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엄마, 우리 이따가 산책 갈까요? 아이고, 난 됐다. 니들끼리 오붓하게 데이트는 하고 와. 네. 부부는 수십 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한 시어머니를 1년 전부터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데요.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온 부부. 어? 첫사람은? 아이고, 집 좋다. 부부가 사는 아파트 주위를 서성이는 한 남자. 왜? 누군데? 굳은 표정으로 다가가는 남편.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다들 잘 살고 있나 보네. 드라마 같아.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보니.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는 사이. 무슨 염치로 여기를 오셨냐고요? 너는 아버지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아버지. 너 혼자 살아서 이렇게 된 거냐? 아버지 없이 살아서 엄마랑 저랑 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나타나신 거냐고요?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해서 왔다. 며느락이냐?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며느리 볼 면목이라도 있어요? 20년 전에 집 나가서 우리 결혼식 때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야. 그동안 소식 없이 지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니? 지금까지 아버지 있다고 생각도 안 해봤고요. 아버지를 볼 이유도 없어요. 여보 들어가자. 뭐 저놈이 며느락이야. 너는 내 말 좀 들어줘. 안 감아줘. 가정을 버린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뭔지 궁금해서. 내가 젊었을 때 젊은 혈기로 네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못된 일 참 많이 했어.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다구나. 이제 나는 힘도 없고 같이 사는 가족이 없어서 참 쓸쓸하구나.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동안 없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너희들 결혼식에서 잘 살고 있으니 이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게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나 좀 도와주라고 해라. 내가 직접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지만 네가 중간에서 잘 설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감하네요. 집까지 오신다고요? 아무리 아버님이시라지만 그건 좀. 그러니까 네가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돈 2천만 원만 나한테 보내주라. 가족끼리 부양 의무도 있다는데 부양료라 생각하고 나한테 돈 보내주면 다시는 배 안 끼칠게.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고맙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부양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시아버지. 부부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아버지가 뭘 하시는데 분명 돈 달라는 거겠지 뭐. 부양료 한 2천만 원만 달라고 하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뭐? 2천만 원? 아니 그런 돈이 어딨어? 당신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로도 며느리 둘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괜한 생각하지 말고 못 들은 척해. 집까지 찾아오신대. 계속 나한테 부탁하면 어떡해. 그냥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뭘 도와드려? 난 법으로 할 거야, 법으로. 20년 전에 집 나간 아버지가 무슨 부양 의무가 있어. 아하. 그리고 술 먹고 때리고 한 걸로 감옥에 안 간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어렸을 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남편. 갑자기 나타난 시아버지의 부양료 요구. 이인철 변호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인철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 실제로 부양료라는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부부 간에 또 부양 의무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 간에는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생계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이제 부양료, 즉 생활비를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 실무에서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매월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부양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군요. 아, 인정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그 실제로 부양료 관련 소송이 좀 많은 편인가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별로 없어. 2008년만 해도 한 162건 정도밖에 아, 없었는데 네. 2018년에 270건으로 무려 10년 만에 60% 정도가 많이 상승을 늘었네요. 했고요. 뭐 제가 상담한 사건 중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네. 부모님이 이제 아들을 정말 귀하게 키워가지고 뭐 최고로 좋은 대학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네.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사업 자금까지 대줘가지고 아들이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은 반지하에 살고 계십니다. 아휴, 이게 무슨 아들이 그냥 방치한 거예요. 생활비도 안 주고. 아들을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네. 맞죠. 아들 상대로 그동안 들어간 생활비라든지 집을 좀 달라고 소송을 이제 네. 의뢰하셨는데 그런 소송은 사실 부모님이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요? 한 번 자녀에게 준 재산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부양료, 즉 최소한의 생활비를 달라고 소송을 하면 이 부모님이 생활비, 부양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지금 20년 사연은 오늘 네. 본 사연은 20년 전에 집을 나간 아버지란 말이죠. 네. 이런 분에게도 부양 의무가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있는 거예요. 뭐 집을 나갔건 별걸 했건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은 당장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분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가족, 뭐 예를 들어서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럴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소 한 10만 월 1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정도 부양을 해야 된다. 지급해야 근데 그 영상 보니까 어릴 때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이런 분인데도 그게 무조건 이렇게 부양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2012년에 청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딸이 있었는데 딸을 너무나 학대를 했어요. 네. 심지어는 이제 얼굴을 때려가지고 앞니가 부러진 적도 있었고요. 아이고.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고 교육도 안 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양육음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가서 뭐 방치를 그동안 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돌아온 거예요. 네. 들어와서 딸이 조금 이제 사니까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했거든요. 60만 원을 청구했는데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이 경우에 정말로 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원칙적으로 부양료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때 법원에서는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예외적으로 기각을 시켰는데 네. 그 기각의 논리는 뭐냐면 네. 권리를 남용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책임을 안 그래서 권리 남용했다. 굉장히 저는 이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그런 네. 판례인데요. 이렇게 이제 가정법원에서는 이 부양료 청구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양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지급해야 된다면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로 권리 남용 같은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유기나 학대 당해서 맞습니다. 온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일시불로 2천만 원 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달이 하는 게 아니라 부양비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양료도 양육비랑 비슷한데 이제 일시불로 뭐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걸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요?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그걸 다 금방 써버립니다. 그렇지. 쓰고 나서 또 찾아와서 또 달라고 할 수 그럴 있기 거예요. 때문에 양육비나 부양료는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최근에 좀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연락도 없었던 부모가 뭐 재산이나 보험금을 있었죠. 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 좀 연예인들도 어떻게 있었어요. 됐어요? 너무 유명한 구하라 씨 사건 구하라 같은 사건. 경우도 네. 있고 또 순직한 소방관 딸을 맞아요. 이제 친부가 맞아요. 방치했는데 몇십 년 만에 찾아와서 뭐 돈만 보험금도 받아가고. 받아가고 뭐 상속 재산도 달라고 하고 이게 너무 부당한데 네. 현행법에는 어쩔 수가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상속 재산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 거는 이 상속인을 뭐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에만 박탈이 되고 그 외에 뭐 방치하거나 양육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상속권을 박탈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민법 개정안이 지금 맞아요. 국회에서 네. 이제 심사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다든지 아니면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 패륜적인 범죄 행위나 아니면 불효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자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데 네.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죠, 지난번에 이게. 국회에서도 네. 통과가 안 됐고요. 네. 지금도 이제 심의 중인데 조속히 좀 통과가 돼서 좀 정의가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무는 하지 않았는데 권리만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죠. 건 좀 아닌 맞습니다. 거니까. 네. 네, 미워드 다시 한번 이인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